자, 여러분, 크립토 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불과 어제였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에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9.11 사태 그리고 진주만 공습과도 비교를 하는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올라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은 이제 어제 이런 발언이 나왔었는데 오늘 바로 이 전염병 사태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또 올랐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낙관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시가 올라야 다음 선거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어제 큰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비트코인 역시 위로 크게 널뛰기를 했는데요. 7,200달러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7,300불을 뚫었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이더리움이 곧 있으면 폭발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오늘 15%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에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었던 한국은행이 국가 디지털 발행 화폐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은 대내외 여건이 변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스웨덴처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CBDC가 나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곧 있으면 전 세계에서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게 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코리아에 관련된 리뷰가 떴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사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대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합니다. 일단 바이낸스 글로벌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1%가량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한국 원화가 연동된 BKRW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지갑 간의 이체가 불가하면서 사실상 포인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실망감을 이 기자는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는데요. 부디 바이낸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엔 저스틴 선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저스틴 선과 폴로니엑스가 손을 잡고 이 토큰 세일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 트론의 메이커 다와 같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죠. 프로젝트 이름은 저스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폴로니엑스에서 이제 IEO를 시작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비탈릭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탈릭 부텔인 이더리움 창시자는 폴로니엑스 토큰 론칭 플랫폼 런치베이스의 모든 IEO 프로젝트는 트론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는 소식에 대해서 IEO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다오 크라우드 펀딩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어서 독재를 자기 생각대로 진행하는 저스틴 선의 방식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따갑게 쏴 붙였는데요. 저스틴 선은 바로 맞받아치면서 IEO와 다오 크라우드 펀딩 모두 그들만의 방식으로 많은 가치를 전달한다. 어떠한 것의 우월성을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지지 않고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있는 비탈릭과 저스틴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푸틴하고 시진핑이 말싸움을 하고 있네요. 자, 한편 비탈릭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상승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 뉴스비티씨는 이더리움 계약에서 미국 달러화 표기 미결제 잔고 거래량이 4,300만 달러에서 6,7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맞춰서 롱 포지션을 열기 시작하면서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떡상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자리를 잡고 들어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분석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요.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가지고 항상 스탑로스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석이 맞을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지만은 틀린다 할지라도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그러한 방식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이 윙클보스 쌍둥이 제미니 거래소에서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6번째로 BAT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병원을 대상으로 한 비트코인 랜섬웨어 공격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는 해커들, 정말 니들이 사람이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양심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암호화폐계의 악동 존 메가피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들이 격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흥미로운 풍경이 있다라면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려봐라 라고 하면서 사진 공모전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트위터의 창시자 잭 돌시도 이런 공모전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찰스 호스킨슨 칼다노의 창시자가 재밌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허튼 소리는 할 것 같지 않은 찰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텍스트를 분석해서 저자가 누구인지 추적하는 스타일로메트리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착안된 소스 코드 분석법 코드 스타일로메트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분석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코드와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점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 사토시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찰스가 예상하는 사토시의 정체는 다음과 같은데요. 비트코인 발행 당시 그의 연령은 40대에서 50대였으며 지금 현재는 50대에서 60대 사이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1980년대 또는 90년도 초에 교육을 받았으며 컴퓨터 과학 전문 학교를 다닌 것 같다. 비트코인 스크립트에 흔치 않은 폴스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루어봤을 때 그는 영국 혹은 미국 동부 출신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영원히 밝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화폐 혹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보면서 다음에 또 흥미로운 기사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전 구글 엔지니어, 이름은 마이크 스테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를 분실한 한 러시아 국적 투자자의 프라이빗 키를 되찾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는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40억 분의 1이라는 프라이빗 키 조합 가능성을 36개의 조합까지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 투자자의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분실된 프라이빗 키를 찾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점은 그가 전에는 전혀 몰랐었던 프라이빗 키를 알아내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암호화 압축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소위 말하는 이 zip 파일이 있습니다. 이 zip 파일을 해킹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라이빗 키를 뽑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러시아 사람 같은 경우는 수고비로 10만 달러를 주게 되었고요. 그 대가로 3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되찾는데 성공했다라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전 골드만삭스 임원 라울 팔씨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는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비트코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확히 따지자면은 비트코인과 금에 할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는 듯한 전 골드만삭스 임원의 시각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제이슨 윌리엄스가 비트코인이 향후 5개월 내로 2만 달러 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거 거의 이제 노보그라츠와 함께 이제 맥락을 함께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대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5개월 이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한편 비트코인은 최근에 바닥을 찍은 흔적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윌리우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다른 분석가들도 똑같은 발언을 했었는데요. 윌리우의 발언에 따르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블록을 생산하면서 얻는 수익률이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바닥을 찾았다는 것은 좋은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는 이어서 해시율 이동평균인 해시리본이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신뢰할 만한 바닥 신호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전에도 반감기 전에 강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를 극단적 매수지대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 이런 극단적 매수지대 후에 4000% 정도 가격이 상승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또 한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의 이름은 비트코인 Net Unrealized Profit and Loss라는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무지개 빛깔 이 차트가 보이시죠? 이것이 채굴자들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을 때는 대부분이 이 채굴자들의 수익이 최저치로 낮아져가지고 캐피큘레이션, 더 이상 채굴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가지고 채굴을 멈추게 되는, 한마디로 항복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저점을 찍었었다는 것이다, 바닥을 찍었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2018년 말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채굴자들이 두 번 이렇게 밑바닥을 찍으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바닥도 찍혔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두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바닥을 찍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과거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바닥을 한 번만 찍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두 번, 여기서는 여러 차례, 여기서도 두 번 찍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률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는 듯한 비트코인이지만 가격 떨어질 확률이 있다. 이 채굴자들이 항복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비트코인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크립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7,000달러를 뚫었을 때 기관 자금이 들어왔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큰 장벽처럼 느껴졌었던 7,000달러를 뚫고 7,2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자 이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후부터는 롱을 치겠다라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도 7,000달러에서 9,000달러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어서 크립토 랜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이 2,00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 작년에 이 4,000불대에서 14,000불대까지 올라갔을 때 딱 이 시점에서 이 정도 시총대에서 크게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크립토 랜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제레마이아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숏을 때리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S&P 500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손을 못 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반대로 돌려보자면은 S&P 500이 오늘은 꽤 크게 올랐지만은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역시도 하락하게 될 가능성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겠죠. 지금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 또한 더욱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역설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까지 그래왔었지만은 최근에는 미국 주식시장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이 변화들을 살펴보시면서 각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지금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그 외 자산들과 비교를 했을 때 1% 상승한 그런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유익하셨다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한다라는 의미에서 제 영상에 유튜브가 넣어주는 선전들이 나오죠. CF들.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이 광고주 방문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따스한 도움 덕분에 저는 오늘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